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취임 후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역시 미국을 다시 우선적으로라고 슬로건을 걸었던 트럼프 대통령 발언답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AI 펀드 그리고 로켓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들 나오면서 우주기업들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씻어지면서 중국 관련 상장사들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 가운데 넷플릭스 실적 발표 내놓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효과 덕일까요? 실적이 호실적인 발표가 되면서 시간외에서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오늘 국내장 어떻게 흐름이 펼쳐질까요? 정말 대테마 장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주독 섹터로 쏠림이 있을 것인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트럼프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종목과 지수의 변동이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던 하루였죠.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보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환율과 금리가 하락했고요. 장 출발 코스피는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한다는 보도 등이 나왔고요. 미국 선물 하락하고 환율 금리 상승하고 2차 전지 종목의 하락이 꽤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이렇게 지수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이내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친 공포와 비관을 좀 자제해보자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전면적인 관세 부과보다는 협상용 카드로 이런 관세 공포를 계속 자극하는 정도일 것이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 요인인 물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물가를 자극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낙폭을 줄였죠. 코스피는 0.08% 소폭 내린 채 일단 2,500선은 지켜냈습니다. 2,518포인트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0.2% 하락한 72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죠. 돌아온 트럼프,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돌아온 트럼프 속에서 트럼프의 필요나 트럼프가 명확하게 했던가 아니면 개별 모멘텀이 있던가에서 섹터 분위기가 다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트럼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무언가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필요할 것으로 시장이 추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AI 패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규제했던 바이든의 이 반도체 쪽 행정명령 폐기 소식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결국엔 AI 패권 다툼에 GPU, HBM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됐고요. HBM 쪽에 주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등 힘냈죠. 그러니까 AI 두뇌 부분, AI 혈관 부분, AI 팔다리 부분으로 나눠서 AI 패권 다툼에서 필요한 분야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는데요. AI 두뇌가 HBM 반도체라고 본다면 AI 혈관 부분에서는 전력이나 원전이나 전력망 관련한 종목군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제 일부 전력주들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시세를 유지하려는 힘을 내주기도 했죠. 그리고 AI 팔다리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력, 통신 장비,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조금은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했고요.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내기도 했죠. 머큐리 같은 종목들이 어제 장중에 장후반 더 힘을 내는 모습도 통신 장비 쪽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명확한 것. 돌아온 트럼프가 명확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조선이죠. 석유 가스 시추를 재개한다. 조선에 대한 상승 부담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또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등이 올라가면서 하나오션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기록합니다. 어제 5% 넘게 상승했고요. HD현대중공업 어제 장 후반대였죠. 4조 원의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변하면서 6%의 급등. 그리고 HD현대 미포 어제 조선의 대장이었습니다. 9%.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좀 못 올랐었는데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조선 쪽의 상승세 그리고 피팅과 보냉제까지도 같이 올렸죠. 동성 화인텍과 한국 카본 등의 종목 그리고 HD현대 마린엔진과 같은 조선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함께 올랐고요. 피팅 쪽에서도 성광밴드 등의 강세 흐름, 하이루코리아도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화성에다가 성조기 꽂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 우주 쪽에서도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파이버 프로 등의 종목들 상승세, 세트레가이도 함께 올라갔고요. 방산 쪽에 동맹국들 방위비 분담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방위 산업 쪽도 자극이 됐고요. 로봇, 불법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라며 국가 비상사태 뭐 이런 언급을 꺼내기도 했었던 트럼프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것을 산업 자동화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 효율부 수장인 머스크가 로봇을 계속 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로봇이 또 나름 명확한 트럼프 수혜 섹터로 어제는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을 전반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분위기 속에 전통 에너지에서 석유, 가스, 화석 연료를 선택하고 있고 신재생 쪽에서는 그래도 원전에 대한 트럼프 선호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원전주도 어제 명확하게 트럼프 수혜 섹터로 분류가 되며 올라갔죠. 이러한 트럼프와 좀 무관하게 개별 이슈로 움직였던 것은 FDA 모멘텀을 안고 급등했었던 고영이 어제 또다시 추가 상승한 20% 정도 달아냅니다. 그래서 이틀 사이에 50%의 상승을 나타냈죠. 어제 15,000원에 육박하는 흐름으로 끝이 났고요. HLB도 어제 일부 이제 FDA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선전하며 4% 상승세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이제 1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었는데요. 여러 분야가 좋긴 했습니다만 개별주에서 정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좋은 게 바로 경동나비엔과 TNL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동나비엔, TNL이 각각 한 80% 가까이 올랐다가요. 올해 두 종목 다 추가적으로 20% 정도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어제도 경동나비엔, TNL 좋은 수출 데이터 내놓으면서 2%씩 또 오름세였죠. 자,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였던 분야가 있고요. 트럼프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쪽 2차 전지 신재생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도 어제 같이 내렸죠.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한다라는 것과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섹터 테마로 가장 많이 내렸던 쪽 하단을 보시면 리튬, 니켈, 혹은 배터리 셀, 소재 이런 종목들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4% 이상 떨어졌고요. 그 전날 상승세를 기록했었던 에코프로, BM 등의 종목들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계속 염두에 두고 고민해 봐야 되는 분야를 반사로 넣어봤는데 이것은 반사이익을 말합니다. 트럼프가 각 국가 간에 엄청난 이제 무역 전쟁을 펼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속 중국을 규제하는 과정, 그 가운데 조선이나 바이오나 통신이나 전력이나 해적 케이블이나 드론 쪽이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국내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철강 알루미늄 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트럼프가 우선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2월 1일부터 부과할 거야 이런 얘기를 꺼내 둔 상황인데 캐나다 측에서 총리가 즉각적으로 우리도 보복 관세를 준비한다. 협상과 동시에 보민들도 대응을 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철강 과 알루미늄 쪽에 대한 보복 관세 이슈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서 좀 단발적으로라도 미국과 통상 싸움의 수혜 이익 기대 섹터로 철강, 알루미늄을 넣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돼서 일단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슈들 한번 열어보죠. HBM, AI 패권 다툼에서 HBM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JP모건에서 나왔죠. GPU,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SIC 반도체,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 자체 칩을 만들어가는 나머지 빅테크
빅테크들도 결국 HBM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빅테크의 자체 칩 모멘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추가적인 성장 촉매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경에 삼성전자 3E12단이 엔비디아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JP모건이 얘기를 꺼내놨네요. 2027년도 HBM 시장은 엔비디아가 71%를 가져갈 것이고 빅테크 나머지가 29%를 장악하게 될 건데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에서 HBM을 엄청나게 사들일 것이다. 결국 자체 칩을 준비하는 곳에서도 HBM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추가적인 구매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장기 HBM 점유율을 봤을 때 하이닉스 50%, 삼성전자 30%, 마이크론 10%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어제 HBM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죠. SK하이닉스 21만 8천 원, 일단 20만 원권 넘기고 그것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했던 15, 20만 원 사이에 그 박스권을 일단은 뚫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연초에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7%의 급등, 대덕전자,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CCL의 두산, 그리고 ISC, 테스트 소켓 쪽에 리노공업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네요. 추가적인 HBM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확정이 어려운 확장이라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러니까 고점을 확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만큼 스토리가 확장되고 있는 분야, 조선전력 재건이라고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력은 HD 현대일렉으로 해서 하루 좀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 날이었던 어제는 일단 지켜내는 정도의 시세였는데요. 조선은 멈추지 않고 또 뿜어내는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대로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등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트럼프가 조선이 필요하다 혹은 LNG 모멘텀, 한국의 심장, 엔진, 탱커 쪽에 HD 현대 미포조선까지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으로 봤을 때 HD 현대 미포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HD 현대 미포조선이 9% 올라가면서 조선 섹터 내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하나오션이나 다른 조선 업체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시세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것을 메꿔가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얹어지면서 어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뿜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선주를 더 체크해야 될 것인가, 참 조선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하나증권에서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목표가를 상향하는 보고서가 추가됐습니다. 결국 본행제에 대한 모멘텀이 가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행제 쪽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더 관심을 둬야 될지 갖고 계신 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HD 현대미포조선이 어제 강하게 올라가는데 한 번에 힘을 더 실었던 것은 바로 2월 12일 발표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2월 12일에 발표될 텐데요. 1월 20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편출입 결정하는 유동성이 이제 확정되게 될 겁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편입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될 텐데요. 일단 후보군으로는 HD 현대미포조선 한 15% 올라야 유동 허들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 속에서 HD 현대미포조선이 어제 9%, 그리고 2순위권이 바로 삼양식품인데 한 18% 정도 더 올라갈 경우 유동 허들을 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죠. 그 뒤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LRG 넥스원, 하나시스템 등등이 있습니다. 편출 종목은 이 포스코 DX나 롯데케미칼 등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이 11월에 이어서 편출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편입되지 않는다면 악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요즘 그 다음 MSCI 이렇게 그 다음을 내다보면서 모멘텀을 좀 땡겨 쓰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편입 실패 시 5월의 편입 기대로 이연된다라는 점에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쏟아져서 뉴스가 너무 많은 어제 오늘입니다. 자, 트럼프는 다시금 미국을 위대하게를 목표로 삼고 있죠. 그런 가운데 미국이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제조업입니다. 이 제조업을 위한 인프라 확장, AI 패권을 위한 인프라 확장에 트럼프가 신경을 쓰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로이터에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카롤린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화요일에 인프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는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통과를 약속했었는데 결국 하지는 못하고 물러나게 되죠. 그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받습니다. 바이든이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면서 도로와 교량, 재건 쪽에 엄청난 프로젝트 사인을 하죠. 그래서 7만 2천 개 이상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은 바이든 공이 아니라 내 공이다라고 뭔가 바이든 지우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프라 쪽에 트럼프가 무언가를 꺼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로이터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BS 뉴스에서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요. AI 인프라 구축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스타게이트인데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합작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평을 거부한 상황이고요. 최대 금액으로는 4년간 5천억 달러 투자 예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해서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정말 전통적인 인프라로 본다면 생활, 생산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봤을 때요. 항만, 도로, 철도, 전력, 통신시설로 봤을 때는 전력이나 원전 쪽 일단 체크하고 통신시설까지도 같이 염두에 둬보겠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 앞서 스타게이트, 오라클 혹은 오픈 AI의 합작 투자로 생각을 해봤을 때 AI 투자 관련한 소프트웨어 등도 열어놔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주요 인프라에서 건설 쪽도 사실 빠지지 않을 겁니다. 현대 에버다임, 두산바켓, DY파워, 진성TC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 볕이 들 수 있을지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련 뉴스 종목들 정리해 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트럼프의 서명쇼였죠.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어디에 탈퇴하는데 사인하는 그런 트럼프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화면에 비춰졌던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지우기에 명확한 이제 흐름을 보여줬던 트럼프였죠. 78개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바이든이 냈던 것 중에서요.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과 유네스코, 이란 핵합의,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탈퇴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북미 3개국 자유무역 협정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2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걸 검토한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죠. 캐나다 측에서 보복 관세 고민을 해본다면 철강과 알루미늄 쪽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추 관련한 모멘텀까지 같이 받아갈 때 넥스틸, 휴스틸 이런 쪽도 함께 더블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스텔 아니고 신스틸입니다. 수정이 곧장 되겠죠. 자, 이런 알루미늄과 철강 혹은 강관 종목들 트레이딩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로봇 최종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로봇 쪽이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봇 종목들이 처음에는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치고 나갔었고요. 또 로보티즈 등이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액추에이터의 나머지 감속기 종목들까지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티스 그리고 현대차 쪽의 로봇으로는 클로봇, 그리고 LG 쪽에 로보티즈, 유진 로봇 등등이 이렇게 좀 나눠서 시세를 체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장에서는 로보티즈와 유진 로봇이 강했죠. 로보티즈 어제 13%, 유진 로봇도 장중에 급등했다가 상승폭 줄였습니다만 2%, 그리고 AMR 쪽에서는 T로보틱스가 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로봇 섹터 내에서 정말 소외되는 친구 없도록 계속해서 순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어제는 LG와 조금 밀접했던 로봇주들이 강세를 기록했다. 그러면 오늘 그쪽의 시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삼성 쪽,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클로봇, 현대차 이런 쪽에서 시세를 받아줄 수 있을지 로봇의 순환 쪽에서는 이들 대장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로봇 내에서 순환은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시장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료용 로봇이죠. 어제 고영이 또 추가 강세를 기록했던 만큼 계속적으로 관련한 모멘텀들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로봇의 메모장 다시 넣어봤는데 어제 로봇이 올라갔던 여러 이유들요. 이 부분이 있었죠. 불법 이민자 유입을 금지한다, 노동력 부족,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또 로봇, 산업 자동화 쪽인 거고요. 중국에서 로봇 발전 속도가 꽤 빠르다라는 겁니다. 중국에 이제 일부 상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어다니는 영상 등이 공개가 되면서 어제 중국 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국내에서 좀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한미 협동 개발팀 휴머노이드인 마인드봇 로봇이 공개가 되면서 어제 시간 외에 유진 로봇, 로보로보, 로보티즈, 클로봇, 티로보틱스 등등의 종목들이 모조리 다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그냥 로봇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장중에는 조금 일부가 끌고 갔다면 시간에는 모든 로봇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로봇의 모멘텀이 추가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박앵커의 연결고리 트럼프 트레이드 언제까지 보여드릴까 싶네요.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 내에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친환경 쪽에 좀 악재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탄소 포집 태양광은 내려가는 흐름이었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심해 볼 것은 셰일과 채굴 시추 쪽이던가 아니면 인프라 쪽 아니면 우주 쪽이 되겠습니다. 명확했던 것이 바로 미국 내에서 우주 종목들의 폭등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통신 장비도 일단 같이 체크해 가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왜 더 이어질 것인가? 미국 내에서도 그 흐름이 계속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국내장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합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로 반응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정말 보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 거야 라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렸던 거죠. 그리고 일단 달러와 금리가 진정하고 떨어지는 것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대형주를 베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보니 트럼프 이슈도 경계하면서 테마주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양자, 우주, 원전, 로봇 등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의료 AI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바로 템퍼스 AI인데요. 암 진단기기로 확장 이슈가 들려오면서 재무구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함께 의료 AI, 고용 등에 연결이 되는 점을 같이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이 템퍼스 AI가 낸시 펠로시 콜옵션 매수 소식에 또 급등 흐름을 나타내서 의료 AI 쪽에 일단은 섹터로 체크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마로 봤을 때는 취임 축포는 우주항공에서 터뜨렸죠. 트럼프의 화성 계획 영향을 받으면서 관련 종목들 상승세 있었고요. 양자 쪽도 강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양자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소식과 다보스 포럼에서 우주와 양자를 키워드로 잡았다라는 점, 그리고 IBM, 이건 국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르면 2년 내 양자가 슈퍼컴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양자 산업을 조금 앞당기는 듯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종목들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좀 보고 갈게요. 아이온큐가 16% 상승세 나타냈고요. 리게티 쪽에서도 42%의 폭등이 났습니다. 디웨이브, 퀀텀 역시나 19%, 그리고 퀀텀 컴퓨팅까지도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짚어볼 종목이 많을 만큼 테마가 활발했던 뉴욕장이고요. 엔비디아도 바이든의 이제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관련한 규제 철회 소식이 트럼프로 인해 들려오면서
반도체 진영 강했어요. 엔비디아와 TSMC 모두 다 상승세 나타냈고요. 애플은 요즘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프리스와 루프캐피탈이 투자에 대해 좀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아이폰 수요 둔화에 대한 지적이었고요. 애플은 3% 밀렸습니다. 자, 오라클은 앞서 스타게이트, 그 오픈 AI 등과 협력해서 AI 투자를 대폭 늘린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7% 급등하는 흐름 확인됐네요. 자, 미국의 밤사이 핫템하는 우주드론 UAM 방산 쪽이었습니다. 로켓랩이 폭등을 했고요. 레드와이어 역시나 급등하는 모습, 우주 쪽에서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스도 올라갔고요. UAM 쪽의 조비와 아처 에비에이션도 강세, 드론 쪽의 언유주얼 머신과 팔라다인 AI도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통신 쪽에서도 비아스 시에나가 각각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원전에서도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비스트라 에너지, 콘셀레이션 에너지까지도 상승세였습니다. 로봇도 신보틱의 급등이 도드라졌네요. 자, 이들의 강세 속에서 국내에서도 적어도 이 테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오늘 빠질 만한 요소보다는 지켜낼 만한 힘을 더 받아가겠죠. 그 밖에는 울고 웃는 쪽, 트럼프로 인해서 울었던 쪽은 2차 전지와 태양광 등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퀀텀스케이프 등등이 빠졌고요.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포드나 GM은 또 올라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AI 쪽으로는 반도체와 전력원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로봇도 올랐죠. 뉴스페이스로는 양자 우주 쪽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밤사이 뉴욕장 짤막하게 정리하고요. 시간 외에서는 넷플릭스의 실적이 이슈가 됐죠. 매출도 월가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EPS도 월가 예상을 넘었습니다. 유료 회원수 예상치도 올라갔죠. 1,900만 명이 추가되면서 3억 1,163만 명 예상보다 훨씬 높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폭등 흐름으로 질주를 보였는데 콘텐츠 관련주에 조금 볕이 들 수 있을까요? 일단 넷플릭스 체크해 가겠습니다. 오늘의 연결고리, 반도체는 바이든의 규제가 제거됐다라는 측면과 HBM 모멘텀, 미국의 반도체주가 강했다라는 점에서 연결이 될지 확인해 주시고요. 트럼프 리스크는 2차 전지에겐 또 압박이 되겠죠. 바이오 쪽은 미국에서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백신 쪽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의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죠. 그동안은 알테오젠이 계속 오르지 못하고 조금 잡혀있는 듯한 주가 흐름이었던 이유가 있겠죠. 32만 6천 원을 넘지 않을 경우 투자 경고가 해제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가격 라인 한번 이제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부르는 테마장으로 로봇, 양자, 드론 밤사이 미국장에서 강한 시세가 있었고요. 인프라 쪽에서는 원전, 건설, 전력 쪽 체크합니다. 건설이라는 게 국내 부동산 쪽에 초점 맞춰진 건설이 아니고요. 인프라 관련한 뭐 기기 쪽이라던가 아니면 재건 쪽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 등에 엮여 있는 쪽이요. 그리고 시추와 강관 쪽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한 수혜 기대감 트레이딩이 들어올지 한번 보시고요. 미국 내 시추 관련주들이 밤사이도 좋았다라는 점에서 일단 체크하시죠. 자, 오늘의 일정은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LG 이노텍, 삼바 등의 실적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내일 있을 트럼프의 다보스 포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가게 되는 쪽,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에 맞춰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뭐 특징주로 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루닛 등이 그런 이슈로 폭등했던 이유기도 하겠죠. 이러한 일정들 보시면서 그날그날의 트레이딩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시장의 흐름 이번 주까지 체크해 봤고요.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행의 금리 발표가 되겠죠. 1월 24일 금요일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이었고요. 섹터 이슈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엔앵커가 통신장비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통신장비 시세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예, 그동안 정말 바닥을 기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통신 장비 쪽 주가였는데 점차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9월에 저점 대비 2배 이상 오른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뷰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인기가 많은 여성분이나 뭐 연예인들 또는 남성분을 볼 때 도화살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흔히 하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코노믹 도화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었다 하면 그 자극받는 테마와 섹터들이 넘쳐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취임 둘째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규모 인프라 발표한다라는 내용 앞서서 민영 앵커도 전해주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발표가 될 것인지 기대감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엄청난 발표가 될 전망이다라는 코멘트 살펴볼 수가 있고요. 미국이 돌아왔다. 마치 트럼프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듯 이러한 코멘트들도 함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온 슬로건 하에서 어느 쪽이 자극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통신 장비는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45대 대통령의 당시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7대 대통령의 화려한 취임을 알렸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이 40개가 넘게 서명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 그러니까 각국은 알아서 동맹국들일지라도 자국의 군사력 보강에 조금 더 힘을 써야만 하는 코멘트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프론티어 정신을 언급하면서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 수복에 대한 언급도 했죠. 미국이 영토 확장에 야욕을 드러낸 것이 얼마만인가 싶은 생각이 들게 신확장주의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은 고취되기도 했습니다. 무역 시스템 재점검에 대한 이야기는 트럼프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또 주변국들의 우려를 크게 끌어올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특별히 더 강조를 하면서 결국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다시 한번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에 일기 집권 당시에도 탈퇴를 했는데 이 관점에서 대규모 인프라를 발표하겠다라는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자극받을 수 있는 인프라 쪽은 전통적인 인프라 쪽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표방이 됐던 이 에너지 중심주의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하에서 에너지 인프라 쪽이 자극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흘러나왔던 내용입니다. 통신 디지털 인프라 쪽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될 텐데요. AI 펀드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간밤에 한 번 더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AI 펀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기반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다져가야 하는가 그 관점에서 6G라던가 5G, 오픈랜, 데이터 센터 쪽이 한 번 더 자극받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통신 장비 쪽은 어떻게 최근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11월 11일 투자뉴스 7에서 통신 장비 쪽을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관점과 함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짚어드렸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AI 서비스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서도 도시 인프라가 다시금 활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도 통신 장비가 필수적이다라는 언급을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방산 기술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디테일해지고 더 정교한 셈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함께 자극받아가는 쪽이 양자 기술 쪽이기도 한데요. 그에 앞서서 양자 기술이든 뭐 기존의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든지 간에 통신 장비에 대한 언급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빠졌는지 그때 당시에 주가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업데이트를 좀 해봤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가가 9만 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52주 신저가 지난해 9월에 기록을 했습니다. 9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 6,600원까지 정말 말 그대로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21일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다시 만 원을 바라보는 9,190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MW, RFHIC, 솔리드, HFR 이렇게 크게 네 종목을 좀 선별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그중에서도 그간 주가 상승을 가장 가파르게 해냈던 종목은 HFR입니다. 역사적 고가는
주가는 2020년 9월 11일에 달성을 했었고 당시 가격이 45,000원대였는데 지난해 9월에 보시죠. 7,200원까지 주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를 들여다보니까 2만 원 선을 언제 이렇게 또 회복을 해줬는지 2만 1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통신주들, 통신 장비주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부분도 저희가 들여다봐야겠죠. 오래된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런데 골이 깊다면 산도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HFR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호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난 한 달 사이에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관 수급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매수였고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의 빨간 부분이 기관 매수가 유입됐던 날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RFHIC는 어떨까요? 지금 대부분의 통신 장비주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밸류에이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PBR로는 거의 이렇게 하단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투자뉴스 7에서도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PBR은 이렇게 하단을 부딪히면 다시금 좀 고개를 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PBR 관점에서도 통신 장비주들 가격적으로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RFHIC의 PBR 1.2배, HFR 1.7배, 솔리드는 1.4배, KMW가 그나마 좀 높아서 2.6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빨간 선에 닿아서 고개를 드는 형국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급과 밸류적인 면에서 우리가 통신 장비 쪽을 바라봐야 한다는 언급은 하나증권 통신장비 김홍식 연구원의 리포트를 통해서도 꾸준히 만나본 바가 있죠. 2025년은 통신장비주 대세 상승기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을 했었는데 PBR로 보면 장기 투자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이 바로 이 통신 장비 쪽이다. 바이앤홀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일단 사고 오랫동안 좀 기다리다 보면 우상향 곡선을 그려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죠. 홀드하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겁니다. 네트워크의 진화에 대한 기대감, 따라서 멀티플이 빠르게 확장이 될 텐데 당장 실적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적 호전은 2026년도를 예상을 하지만 2025년 1분기부터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코멘트도 엿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통신 장비 쪽 좀 오랫동안 소외가 되었던 섹터인 만큼 관심이 좀 없으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통신 인프라 크게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부분은 오픈랜 강화, 6G 주파수 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 비드라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역시도 이전에 11월 28일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방수권법 예산에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를 제거하고 교체하는 데 필요한 자금 30억 달러 지원을 포함됐다라는 코멘트가 당시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까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일단 통신 인프라 쪽이 미국의 이슈로 자극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이 비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만 사용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비드 사업용 제품 개발과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서비스 사업자로는 AT&T와 차터 같은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통한다라고 한다면 비드에 적용을 받아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의 통신 인프라 비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정리해봤습니다. 당시에 전해드렸던 2개 기업은 대한광통신과 HFR이었는데요. 그 밖에도 삼성전자, 에이스테크놀로지, 특히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법인이 있습니다. 다산네트워크 솔루션즈를 통해서 이미 진출을 한 바가 있고 2024년 9월에 나스닥 상장사 존테크놀로지와 합병을 또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다산네트워크스의 비드 적용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KMW, 솔리드, 오이솔루션도 미국에 진출한 이력이 있거나 활동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장비와 저궤도 위성과 인터넷, 광케이블 부품사들 미국 시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저궤도 위성 통신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뚜렷하게 무언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순환매 차원에서 자극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관련 기업들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저궤도 위성 통신과 ISL 특성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저궤도 위성 통신이긴 한데요. 국내는 알다시피 오지라고 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크게 이점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쪽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 ISL 쪽을 보자라는 관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궤도 위성 통신과 ISL 관련주들도 정리해봤습니다. ISL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한화시스템 언급이 되고 있고요. KT셋도 역시 KT의 위성통신 자회사로서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KT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저궤도 위성통신은 스타링크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죠. 엔테스, 옵티코어, KTCS, KTIS 같은 종목들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 장비와 5G, 6G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다시 한번 이 좌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닥을 기었던 빈집 좌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통신 장비와 5G, 6G는 겹치는 종목들 상당히 많고요. 이 가운데에서는 또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함께 자극을 받아갈 수 있는 한울 소재과학 같은 종목들도 함께 포진해 있는 만큼 굳이 나눠서 보시기보다는 순환매 차원에서 함께 자극을 받아갈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는 종목들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다시 뜨거워진 경영권 분쟁. 어제는 고려아연이 또 여러 가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MBK 영풍연합이 승기를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추진했던 집중투표제 도입이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MBK와 영풍이 이사회에 장악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고 아무래도 지금 국민연금의 표심은 확보를 해놨는데 외국계 기관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고려아연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풍이 9.6% 어제 상승했고요. 고려아연은 8% 넘게 급락했거든요. 물론 시중에 유통이 지금 가능한 주식 종목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변동성은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티웨이홀딩스도 경영권 분쟁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사이에 지분 격차가 3%포인트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티웨이항공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티웨이홀딩스, 예림당, 대명소노그룹 같은 종목들도 이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국내 시장에 이제 분쟁 테마가 등장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이 가운데서 뭐 빠르게 대응하셔서 수익 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피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서 저희가 계속 이슈 팔로업 하면서 전달 드리고 있는데 조심조심 살피시길 바랍니다. 시장 트럼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판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전략 챙겨보시죠.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님과 전략 챙깁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분위기 나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취임을 소화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제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났던 국내장 결국에는 일단 보합권으로 끝이 났고요. 약보합이었죠. 섹터도 트럼프 피해와 수혜 섹터가 너무 극명한 시세를 내서 트럼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시장 포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얘기 때와 비슷하게 피해주들이 조금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어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연설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오히려 이제 피해주들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고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해당 기업들이 그냥 뭐 트럼프 이슈와 함께 테마로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과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벤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간 기준으로 혹은 이 대선을 집권한 당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실적과 모멘텀이 이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왔지 결국 정책 요소만으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력기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과 맞아 떨어지면서 향후에 실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요인이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해당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과 조선이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그 부담에 대한 목소리들도 나오는데 HD 현대일렉이 살짝 심리를 흔들어 놓기도 했었고요. 전력조선 보유자분들 어떡해요? 네, 결국은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매수자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기기보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신규로 매수하는 것 자체는 어렵겠지만은 항상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어닝 시즌에 한 번씩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 현대일렉트릭에서도 봤듯이. 하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우상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시점을 좀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그 목표 수익률 시점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시장이 뭐 유동성이 엄청 넘쳐 흘러서 모든 종목군들이 간다면야 종목의 교체를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그 섹터의 그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아웃퍼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보유자분들은 이익 실현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가져가되 실적 시즌 맞춰서 또 신규 매수자분들 진입하고 싶을 때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전력과 조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한번 체크할게요. 뭐 사실 어떻게 됐든 AI 패권 다툼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HBM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본다면 어찌 보면 안전지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SK하이닉스 20만 원 넘어서 잘 지켜주고 있고요. 한미반 혹은 그 밖에 HBM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입니다. HBM 쪽으로 압축했을 때 반도체 전략 어떻게 가져가세요?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는 뭐 HBM과 SK하이닉스 밸류체인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이 최근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워낙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과 함께 그래도 이제 바닥권 탈출을 위해서 대다수의 섹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의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네. 사실 기판 관련주들이 기판.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부진했었던 반도체 섹터에 좀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지난 이틀 연속 뭐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의 강한 주가 반등이라든지 그리고 심택 같은 경우도 조금씩 바닥 탈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 낙폭 과대주들보다는 최초로 올라오고 있는 낙폭 과대주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기판 관련주들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대응 전략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나 대덕전자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기판 내에서 LG이노텍, 삼성전기, 뭐 심택, 뭐 기판 좀 더 가면 뭐 TLB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단의 탑픽으로는 대덕이를 꼽는 거예요? 네, 대덕전자.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이제 기판과 관련된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MLCC가 작용을 하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순수 기판 쪽을 보유하고 있는 대덕전자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꿈꾸는 모든 산업에 또 깔리는 것이 다 기판이기 때문에 기판 내에서 포인트들도 한번 체크해 가겠고 앞단에서 가장 먼저 뛰어오른 대덕전자 중심으로 확인해 가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HBM과 기판으로 아이디어 하나 더 추가해 주셨고요. 통신 장비로 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가운데 미국이 과연 중국에게 그 중요한 통신 쪽을 맡길 것인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통신 장비도 미중 갈등의 수혜 섹터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IoT를 놓지 않는 과정에서
통신 장비 쪽에 네.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머큐리, 솔리드 등이 이제 장 후반에 좀 힘내줬는데요. 통신 장비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이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는 가장 큰 이벤트 중,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제조업을 강하게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제조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벌어지게 되고요. 네. 그 인프라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전력기기 쪽에 좀 쏠려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사실 이제 통신망 자체도 대표적인 기간 산업 그리고 인프라 투자 중에 하나라고 본다라면은 당연히 이러한 쪽에서의 수혜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중화권들의 영향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사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이제 추천주로 HFR을 여러분들께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 HFR,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해외 기업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견고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에릭슨 같은 경우는 거의 80, 90% 가까이 올라섰고요. 노키아 같은 경우도 40, 50%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긴 소외를 끊고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실적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 요인을 갖되 거기서 실적이 좋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HFR 얘기해 주실 때 HFR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사이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HFR뿐 아니라 그러면 그 외 종목으로 뭐 차선책 하나 더 주신다면요? 네, 사실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모멘텀이 약간은 떨어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솔리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KMW나 낙폭과대주들이 있겠지만은 조금 더 중기로 끌고 간다면은 실적이 확실하게 좀 돌아설 수 있는 HFR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HFR을 여전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FR 아니고 HF. 네. HFR. 이게 사람이 습관이 있거든요. 계속 하던 그 종목명에 대한 저는 두산 에너빌러티라고 그렇게 오래 얘기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지적을 받고 이제서야 고쳤는데 HFR 말씀 주신 종목 계속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로봇이요. 올 한 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섹터가 조선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많은 집중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로봇 관련한 종목들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차장님의 로봇 탑픽 이 시점에 오늘 내가 산다면 뭘 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데 사실 저의 탑픽은요.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좀 중형주 쪽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로보티즈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이 시점에서도 과연 탑픽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 모멘텀 자체는요, 우리가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 모멘텀을 제가 보기에는 한 3-4가지 정도로 잡아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 대기업의 투자 가능성은 첫째, 일정 부분 지분 투자가 있었거나 두 번째는 아예 지분 투자가 없었던 기업. 그러니까 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될 것 같은데 그 지분 투자가 없었던 기업 쪽에서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휴머노이드고요. 하나는 자율주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접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분을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분 확대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자율주행 로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의 기대감이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3가지 모멘텀을 좀 보유한 기업들을 잘 찾아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체크해 가겠습니다. 삼성, 현대, LG 쪽에 밀접한 로봇 종목들, 대장들 각각 두시고 의료 로봇 쪽 혹은 그 외 ARM 등의 모멘텀을 받는 쪽들 분류해서 그날 대장 놓치지 마시고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픽은 뷰노네요. 의료 AI 쪽에서
고영, 막 큐렉소, 루닛이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뷰노인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약간은 기대하면서 제가 이제 들고 나온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제 뭐 성장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의료 AI 같은 경우 루닛 정도만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지 대다수의 종목이 아직까지 바닥권에 놓여져 있다는 측면에서 부담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중에서 뷰노 같은 경우는 딥카스가 많은 병원들에게 이제 빠르게 채택이 되면서 매출액 자체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쪽의 FDA 본승인 자체가 이 501K라고 하는 본승인 자체가 이제 조금은 늦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남지만은 며칠 전 이제 고영이 결국은 이제 FDA 승인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것처럼 뷰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승인을 결국은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성장과 모멘텀까지 보유한 대표적인 의료 AI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가격 전략 자체는 목표가를 3만 원 선까지 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뷰노의 3만 원을 기대하면서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종목으로 체크해 두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